다음은 인문적 소양의 개발. 여러분들 인문적 그러면 말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인문적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 사람의 문의, 사람이 한 것,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이런 게 이제 인문적 소양.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도 저희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어떤 국가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글을 써야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글을 위촉하는 분들도 많고요. 장애인 잡지나 이런데 클래식에 대한 글도 쓰게 되고요. 또 장애에 대한 글,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글, 그리고 또 저희 오케스트라, 우리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에 관한 글들을 참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참 그래도 내가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듣고 이렇게 해온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닌 뭔가 뭐 이런 표현이 좀 지금은 어울리지 않지만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뭐 펜대를 굴리고 먹고 산다. 뭐 이런 말을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조금 잘못된 표현이지만 어쨌든 어떤 그 글, 사물을 보는, 업무를 보는 뭔가 이렇게 이 페이퍼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글 쓰고 하는 거.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많이 읽으실 것을, 많이 써보실 것을,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생각해 보실 것을 제가 권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살면서 우리가 어느 단계, 대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렇고요. 유학을 갈 때도 그렇고, 취직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누구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설득하거나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누구에게 알리고 그 아이디어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설득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읽고 생각하고 또 써보고 또 자기가 쓴 것을 자기가 읽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뭐가 어색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더 들어가면 글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고급의 일? 글쎄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는 남에게 이렇게 몸으로 표정으로 아니면 뭐 소리 지르고 웃고 울고 이런 식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뭔가 세련되게 자기의 어떤 뜻을 전달해야 될 때 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읽고 쓰는 것만 갖고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또 영화 같은 것도 보고 뮤지컬 같은 것도 가서 보시고 뭐 연극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내 속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묵혀서 한 번 더 다져서 한 번 더 우리가 곰삭은 뭐 이런 말 쓰는 것처럼 한 번 더 내 몸속에서 잘 삭혀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 클래식 음악을 하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뭐 클래식 음악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겠죠.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저도 클래식도 많이 하지만 또 편안한 음악들 연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클래식이
오래 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300년 전에, 200년 전에 창작된 바하나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그런 음악들을 지금도 들을까요? 왜 우리가 대중음악들은 3, 4개월 지나면 없어지고 가끔 정말 몇 년 후에나 뭐 10여 년 후에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되고 그런 일이 왜 되풀이 될까요? 왜 대중소설은 나와서 1, 2년 확 인기몰이 하다가 금방 없어지는데 왜 괴테나 밀턴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바이런의 시나 아니면 해밍웨이의 소설이나 헤르만 헤세의 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보고 권하고 그럴까요? 그 속에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 작품들이 갖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쓰여진 소설이 그렇게 수십 개 국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쓰여진 시가 그렇게 수십 개 국어로 번역이 돼서 읽히고 또 그 영시 한 줄을 읽기 위해서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배운다는 친구도 있을 만큼 그런 힘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높은 수준의 그것이 갖고 있는 높은 차원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느끼고 조금 더 수준 높은 차원 높은 뭔가 한 차원 더 깊은 좀 심오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남과 대화를 할 때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쓰거나 누구를 설득해야 될 때 좀 더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아니면 더 호소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적 소양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진로의 선택.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도 대학 교수로서 우리 과에 학생들이 4학년 졸업할 때 취업이 안 됐다고 하면 학생들을 지도한 교수로서 마음이 아플 때도 많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도와서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키워주셨는데 정말 첫 월급을 받아서 속옷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키울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을 어디에라도 좀 취업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뿐 아니라 아마 직업학교 같은 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건데 저는 사실 제가 진로 선택을 할 때 부모님, 선생님, 주위의 친구들, 선배들 한 사람도 제가 클라리네티스트가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클라리네티스트가 되겠다고 음악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거의 한 30대가 넘게 맞은 것 같아요.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제가 또 음악을 전공해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런 생각하는 게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굉장히 80년대 초에 사람들의 정서에 어떤 사람들의 선입견에 음악이다, 음악을 한다. 그럼 딴따라라는 말을 썼어요. 딴따라. 굉장히 음악가를 음악하는 사람들을 천시하는 표현인데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은 집안이 넉넉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끼가 있어야 되고 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지금도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뭐 돈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아주 그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도 굉장히 연세가 많이 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도대체 네가 음악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제가 아까 무대에 말씀드렸지만 직업에 대한 근심,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앞도 한치 안 보이는 불빛도 안 보이는 큰아들 상재가 음악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건지에 대한 근심,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남이 가는 길, 남이 가서 성공한 길, 남이 가봐서 괜찮다고 그런 길만 가는 게 인생이냐? 그건 아니지 않을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싶은 무엇, 그 무엇에 나를 정말 오롯이 던져보고 싶은 그런 욕심, 어떤 그런 투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굶고 부모님한테는,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꼭 해야 되겠다, 꼭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강한 의지를 보이니까 어머니께서 당시 굉장히 비쌌는데 악기도 가서 이렇게 사주시고, 또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내가 부모님도 허락하신 걸 어떻게 말리겠냐. 그렇지만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교 들어갈 때도 관현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시각장애인 중에는 피아노나 성악이나 이런 것을 한 선배님들은 계셨지만 관현악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학교 들어갈 때 참 어려웠습니다. 오케스트라 이렇게 이 지휘하는 거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수업을 일단 할 수 없고, 오케스트라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할 뻔했고, 근데 어렵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음대를 4년 동안 무사히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정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유학을 가는 것도 이제 이 진로 선택에 포함되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는 이제 부모님까지도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죠. 절대 안 된다. 눈이 다 보이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도 미국 가서 힘들어서 돌아오고 막 울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네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눈이 안 보여서 고생하고 어려운데 혼자 미국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하냐. 다들 너더러 미쳤다고 그런다.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뭐를 합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4년 공부했는데 제가 전공한 음악은 서양음악인데 음악의 본고장에 가서 제대로 2년이든 4년이든 10년이든 공부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눈이 안 보이는 내가 뭘 가지고 이 음대까지 나와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뭐 당시에 돈도 없었고 유학원 같은 데 부탁할 수가 없어서 동생이랑 둘이 밤에 몰래 영안사전을 펴놓고 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는 모습을 VCR로 촬영해서 미국에 보냈는데, 피바디 음대랑 나머지 2군데 학교에서 3군데서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래도 피바디에 계신 교수님도 너무 훌륭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연주도 아주 좋고, 그래서 장학금도 좀 준다 그러고, 그래서 피바디 음대에 가게 됐죠. 그래서 음악을 선택한 것부터 대학을 간 것, 피바디 유학을 결정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진로 선택,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내면서 느끼는 어떤 만족,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느끼는 어떤 그 정말 내가 그런 것들을 긍정하고 내가 희망을 갖고 내가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느끼는 그 충족감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을 해보는 것,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은 일단 긍정하는 것. 잘 될 것이다. 좋다. 나는 훌륭한 선택을 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 그 대신 나는 열심히 가겠다. 최선을 다해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선택에 대한 후회가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